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치 입문한 지 이제 2년도 아직 채 안 되는데 정치 입문하자마자 2달 정도 돼서 지난 지방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이제 처음 해보면서 파주시장 예비후보로 한국당의 예비후보로 뛰었었는데 그 당시 또 제가 당협위원장을 정치 입문하자마자 맡게 되면서 이제 그런 여론조사에 대한 가산점은 없고 또 저랑 경쟁했던 분이 이제 가산점이 20%나 있는 상태여서 그분이 이제 본선 후보가 됐고 또 저는 깔끔하게 경선 승복하고 또 그분의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또 제 선거처럼 뛰어다닌 경험이 첫 번째로 이제 선거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제 선거는 아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21대 선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아직은 뭐 예비 후보지만 본선거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또 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시 더하기 서울시 면적 더하기 안양시 면적 정도가 우리 이제 파주 갑을 지역의 면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을 지역의 북쪽의 을 지역의 면적이 좀 넓기는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주 갑 지역은 좀 신도시로 구성이 되면서부터 신도시민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셨고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주 을 지역은 좀 구도심 지역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자연불학도 많고 또 파주의 어떤 토착민들, 그러니까 파주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시는 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량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우리 파주 북쪽에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많은 대변자들이 있어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상황이었었고 또 SNS가 발달이 되면서 갑 지역에서는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SNS를 통한 자기 목소리 내기가 굉장히 활발한데 북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많이 이렇게 정제돼 있고 절제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를 많이 못 내시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목소리를 제가 많이 대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갑 지역은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운전교화 지역은 많이 발달이 되고 뭐 GTX라든지 서울로에 이동하는 광역버스라든지 이런 교통망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북파주 지역은 많이 그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울로 오가는 교통편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9709번이라는 광역버스 한 대가 있었는데 그나마도 지금 그 2월 15일로 폐지가 될 예정이고 그렇다면 문산에서 서울로 가는 9710번 버스 하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운전교화 신도시 지역에는 그 광역버스들이 한 15개 종류의 버스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폭이 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 문제, 또 교육 문제,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걸 터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북파주 지역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9709번하고 9710번인데 9709번이 그나마도 이번 2월 15일 날 폐선이 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이제 이 북파주 전체 시민에게는 9710번 한 대만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교통이 열악한 상황이고 970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시의 준버스 공영제 혜택 업체이기 때문에 버스의 어떤 재정난은 서울시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상태인데도 경제적인 이유로 파주 쪽에 운행을 중단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북파주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그 같은 노선으로 다니는 또 다른 버스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어차피 시민들은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시민들을 이렇게 몰아가는 한쪽으로 몰아서 더 경제 효과를 누리려는 이런 아주 안 좋은 기업 이런 이익만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시민들이 지금은 연대 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3호선이 우리 금천 문산까지도 확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구파발에서 우리 벽제를 거쳐서 우리 조리나 금천이나 문산을 거쳐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도 지역에 그동안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많은 그 지역 일꾼들이 좀 더 애정을 갖고 사명 갖고 일했다면 지하철 3호선도 예타 면제 받고 저는 문산까지 충분히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파주의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교통에 대해서 지역 일꾼들이 좀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경의중앙선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굉장히 이게 혼잡합니다. 벌써 금천서부터 벌써 시민들이 꽉 찰 정도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서울역까지 근 50여 분간을 서서 가야 될 정도로 그 차량 편성 숫자도 적고 그 차량의 객차 숫자도 적고 굉장히 그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 파주 시민의 한 명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정말 지역의 일꾼들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고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를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비슷한 상황이 우리 그 성남이라든지 분당 지역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이미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서울시하고 또 국토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데, 왜 유독 북파주만 또 파주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일시되고 있는가? 이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좀 약하긴 약했지만 지역의 일꾼들, 섬기는 일꾼들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쪽으로 내려가는 KTX 같은 경우는 이미 예타 면제가 돼서 서울에서 거기까지도 내려가는데, 어떻게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파주가 그런 예타 면제 하나 못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소외받고 차별을 받아야만 되는가? 더군다나 이 군사 접경 지역으로서 70년간 우리 시민들이 받아온 그 손해가 엄청난데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로서 성주 같은 경우 사드가 들어오면서부터 거의 7천억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았고, 뭐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한 7조 원 정도의 제주도 강정마을 같은 경우 해군기지 들어오면서 7조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70년을 국가의 군사 접경지대로서 안보의 어떤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는데 있는 교통마저도 끊어지고 그런 지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시민의 일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도 경의중앙선도 증차돼야 되고 많아져야 되고 3호선도 연장돼야 되고 광역버스들도 있는 거 살려야 되고 더 많이 증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7명의 후보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는 우리 지역의 선후배님들이고, 그런 가운데 박용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박용호는 중앙에서 큰일을 해본 진짜 경제 일꾼입니다. 큰일을 해본 대통령실속 청년위원장으로 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보고 그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조율을 해봤고, 또 많은 국무위원들하고 또 기재부나 우리 산업부의 고급 관료들하고 청와대 식구들하고 일을 하면서 그런 큰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런 큰 일을 해본 일꾼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큰 장점이고, 또 저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서울공대 전자공학과 학부하고 석사를 마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나 정책을 만드는 대통령실속 청년위원장도 해봤지만, 그전에는 제가 중소기업을 창업을 해서 회사를 10년 이상 운영을 해봤고, 또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또 연구원으로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경제 전문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로서 지금 시대가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우리 삶이 경제인데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시기에 제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저의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큰일을 해본 진짜 일꾼, 진짜 경제 전문가, 경제 정책을 만들어봤던 사람, 그것을 우리 파주의 발전에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점은 파주는 LG입니다. 파주 이꼬르 LG. 수원, 삼성, 현대, 울산. 그렇다면 파주는 LG다. 그래서 지금 파주에는 LG 산업단지 클러스터가 있는데 지금 LG가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LG와 함께 파주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유일하게 펼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LG 출신입니다. LG에서 최우수 연구원상도 받아봤고
신 LG인상도 받아봤고 그랬기 때문에 친 LG, 친기업 정책을 피면서 LG가 파주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중국의 투자가 파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파주에서는 구조조정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LG의 식구들이 더 늘어나서 금천경제, 문산경제, 파주나 원룸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제가 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우리 다른 후보들하고는 차별이 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저의 차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신입생입니다. 2년도 안 됐는데 저는 정치는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정치인들이 시민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서 시민과 괴리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는 정말 24시간 360일 제 핸드폰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언제든지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성장한 이 파주 또 저를 키워준 파주 야간중학교를 다녔고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배고팠던 저를 키워준 파주이기에 그분들이 저에게는 단순한 시민의 수준을 넘어서 저에게는 동생이고 또 형님이고 누님이고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가족을 대변하는 조금 배운 사람, 조금 부지런한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고 있느냐, 진정하게 진솔하게 온 마음을 바쳐서 일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저는 제 정치 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언제든지 무릎의 자세로 소통할 자신이 있고 또 소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좋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불편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도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대화를 해야만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듯이 저의 정치관은 그렇습니다. 큰 그릇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정책 전문가,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그 헌장에 지금은 개정됐지만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몸은 결의를 위해서 있고 이 목숨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 저는 파주를 위해서 태어났고 파주가 저를 키워줬고 이만큼 제가 성장한 것은 파주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파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한 그 영광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몸과 목숨은 나라와 결의와 이 파주를 위해서 있다라고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키워준 파주, 이 파주가 대한민국의 미래이게 하고 싶습니다. 전국을 돌아봐서 지자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런 4차 산업이나 경제 전문가 측면에서 저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경솔하게 말씀드린다면 전국에서 넘버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파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 파주 제가 우리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파주를 보게 하라. 그런 위대한 파주, 멋진 파주를 만들어야만 다른 도시에서 파주를 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큰 원동력, 기폭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치 철학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우리 파주 시민들 함께 한다면 예전에 율곡 이 선생님의 그런 국가관 또 우리 황희정승의 그런 청백리의 사상 그것을 우리 파주 시민들이 잘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잘 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대한민국의 안보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파주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것이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파주를 보게 하라. 그런 파주 함께 만들겠습니다.